오용꾼입니다. 드디어 30년 만에 드디어 이 총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미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쇼웨이의 MP40 또는 MP40이라고 부르는 이 쇼웨이의 MP40 이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쇼웨이 팬이기도 하고 쇼웨이가 워낙에 이 제품군을 제가 좋아하는 모델들을 많이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특히 이 총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좀 쇼웨이는 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만에서도 모델건이 조금씩 만들어지기도 하고 에어소프트건 시장은 전 세계를 지금 대만이 완전히 휩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이 총의 미적인 외관 그리고 총이라는 물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아직은 일본이 훨씬 더 오타쿠적인 면이 강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런 정점에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죠. 오로지 우리가 보통 이제 콜트 45구경으로 부르는 45구경 총만 무조건 만드는 엘란이라는 메이커도 있고 그리고 클래식한 총들을 전문으로 만드는 하트포트라든가 물론 엘란도 최근에 이제 폐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하트포트도 지금 많이 힘들어져 있죠. 뭐 CAW나 그 중에서도 이 쇼웨이는 정말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쇼웨이라는 회사는 오로지 독일총만 만들어요. 그것도 2차 세계대전의 독일총. 심지어 핸드건도 피스톨도 만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라이플 계열, 그러니까 약간의 소총 개념을 가지고 있는 총들만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쇼웨이다. 쇼웨이의 독일에 대한 2차 세계대전 독일 무기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과 장인정신 같은 게 깃들여 있는 에어소프트건이 아니죠. 예. 모델건 메이커가 이 쇼웨이가 아닌가. 이 쇼웨이가 30년 전에 일본 경제가 한참 잘 나갈 때 만들면 다 팔린다 하던 시절에 MP40을 개발을 하겠다, 발매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90년대에서 지금 2026년 올해 7월에 이제 저도 받았으니까 발매가 된 거는 6월부터 이제 발매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가장 늦어서 지금 7월에 제가 이렇게 두 정을 받아서 한 정은 의뢰품이고 한 정은 제 소장품이어서 두 정을 받아서 작업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쇼웨이가 저는 사실 좀 이해 안 되는 게 쇼웨이 라인업을 보면 MP44 보통 이제 STG44라고 부르는 그 MP44의 43, 42, 44 계열의 라인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유명한 MG42도 만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FG42의 전기형, 후기형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G43까지 사실 라인업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독일 총을 그렇게 미친 듯이 파고들면서 카고팔이나 MP40을 내놓지 않은 건 저는 좀 실수였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MP40이 이렇게 늦게 나오는 데에는 일본의 내수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도 했었어요. 일본의 90년대 이후에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불황이었고 만들면 뭐든지 팔리던 시절에 우리는 한 우물만 파 했던 업체들이 살아남았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죠. 그 사이에 시대는 전동건이 등장을 하면서 가뜩이나 일본의 경기가 약간 어려워지는 시점에 마루이 같은 업체가 나타나서 전동건으로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 그리고 그 연비가 좋은 한마디로 뭐 가스 적게 넣고 그다음 일본의 에어소프트건이나 모델건의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메탈재 총은 만드는데 항상 제약이 있습니다. 총기 전체의 몇 % 이상이 메탈이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스톡이 크기 때문에 메탈로 제품들이 나오지만 이 핸드건 같은 경우에는 금속 파트가 그러니까 그립에 비해서 훨씬 더 넓기 때문에 포지션이 커서 거의 메탈로 만들기가 어려운 게 일본의 그런 법적인 규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대만이 치고 올라오면서 메탈재, 스틸재, 온갖 그 뭐 단조의 소재가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실총에 최대한 가까운 모형들이 나오면서
일본은 가뜩이나 더 신제품에 대한 신제품들이 나오는 게 되게 뜸해졌죠. 사실상 마루이를 제외하고는 신제품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일본의 시장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30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킨 쇼웨이의 MP40은 정말 반갑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MP40은 쇼웨이의 선대 사장님이죠. 최초의 쇼웨이 사장님이 예고를 했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들이 회사를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약속을 아들들이 지킨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리를 지켜준 그런 총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과 함께 반가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만큼 쇼웨이의 MP40을 기다렸다. 원래 저도 MP40이 그 대만제 전동건으로 블로우백 되는 게 있었는데 심지어 외피가 스틸이죠. 근데 쇼웨이 작년에 발매되는 소식 이전에 거의 1년 전에는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방출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쇼웨이로 채워넣기 위해서 비워놨었던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 3년 주문은 작년 7월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10정이 안 되게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정이 저니까 8정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6정 정도만 이제 풀려 있는 그 스토어에도 보니까 스토어에서 굉장히 그 거의 직구가로 판매를 해서 기다렸다가 스토어에서 사는 게 나았을 뻔도 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가격으로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잡으시는 분은 가장 싼 겁니다. 요 600정 이후에는 다시 2만 원 정도 올라갈 거라고 하니까요. 지금이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상태이고 중고가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잡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해드리면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언박싱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비닐은 다 개봉을 해서 보기 좋은 상태로 제가 뜯어놨기 때문에 박스는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박스 디자인은 이렇고 내용물을 보면 내용물 안에는 이거 기울여서 보여드려야겠네. 이렇게 엽서 2장, 일러스트가 들어있는 엽서 2장, 그리고 안내문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저는 실총으로 개조가 안 되고, 개조할 수 없고, 재질도 뭐 아연 합금이고, 뭐 이런 안전한 총이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비닐에 들어있는 요 설명서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당연히 본체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본체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탄창 하나 들어있습니다. 탄창 들어있고, 탄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탄은 10발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16발이 들어갈 수 있는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10발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슬링도 꼭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안내문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총이 안전하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해 놓은 내용인데 쭉 이렇게 제가 굳이 이거 뭐 캡처해서 보여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 요 엽서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저는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설명서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어제가 금요일이니까 목요일에 플래툰에서 이제 취재를 해갔어요. 그래서 플래툰 유튜브나 이제 그 기사는 이번 호는 안 나오고 거의 편집이 끝났다 해서 이 다음 호에 나올 텐데 그러면 8월이 아니고 9월 호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촬영을 할 때 제가 이 설명서 내용을 꼭 좀 소개를 해달라. 일부러 설명서 내용을 꼭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 설명서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 이 설명서의 페이지 수가 12페이지가 되고 안에는 별지로 이렇게 부품에 대한 부품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 첫 장을 넘기고 둘째 장을 넘기고부터 거기에 보면 저는 이게 너무 반가웠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설명이나 이런 게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 수작업으로 일러스트로 다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성이 이 쇼웨이인 거예요. 저도 쇼웨이의 새 제품을 사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고품이나
경매로 제품을 구매하고 작업을 해서 설명서는 사실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새 상품을 받다 보니까 이제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 일러스트, 약간 찌글찌글 삐뚤삐뚤해 보이는 이 일러스트가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쇼웨이 물건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옛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물건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일러스트레이션. 여기 일러스트가 바로 우에다 신 일러스트레이터의 이 우에다 신 선생이 항상 이 쇼웨이하고 같이 작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바로 이 엽서가 바로 그 우에다 신 선생의 엽서입니다. 이 엽서가 모든 쇼웨이 제품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요번에 600정 처음에 나오는 거에 들어있는 건지 또는 뭐 해외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러스트가 2개 들어있는 것도 서비스로 아주 좋은 거다. 예, 기쁘게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그림테는 뭐 논할 건 아니에요. 너무 일본풍이고 외색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냥 쇼웨이에서는 이런 걸 넣어주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뒤에 뭐 줄이라도 좀 있고 그러면은 좀 더 엽서 같아 보였을 텐데 이거는 엽서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러스트 그냥 이렇게 작은 그냥 이미지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저는 이 설명서를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되게 90년대 감성이잖아요. 물론 이제 동의하는 분도 있고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워낙에 30년 만에 이제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반갑게 느껴져서 이거를 플래툰에도 꼭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소개가 나가는 거 촬영을 옆에서 눈 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탄은 16발 들어가는 탄에 실제로는 10발이 들어있습니다. 이 10발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검정색 바로 스틸 탄피를 재현을 해준 겁니다. 물론 스틸 탄피가 아닌 9mm 파라브럼탄을 쓰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작은 디테일 사실 신경 안 써도 되었을 법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남달라 이런 걸 보여주는 쇼웨이만의 디테일이 엿보이는 그런 아이템이라 이것도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제가 원래 이제 이 더미탄이 몇 발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고 구매를 해서 이럴 줄 알았으면은 한 2상자 정도를 더 주문을 해서 탄창 하나 32발짜리 탄창을 꽉 채울 수 있는 양을 구해둘 걸 그랬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탄창의 디테일도 보면 뭐 마킹이나 깨알 같은 마킹들 여기에 보면 마킹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뭐 더할 필요가 없을 만큼 훌륭하게 재현을 해놨습니다. 탄창의 재질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뭐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실물 레플리카라고 봐야죠. 탄도 9mm 파라브럼 탄을 제가 넣어봤는데 아주 잘 들어갑니다. 딱딱 사이즈에 맞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총이죠. 이 MP40이라고 하는 총은 뭐 독일군이 나오는 영화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총이잖아요. MP40의 개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MP40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머신 앤 피스톨이라고 합니다. 영어식으로 머신 앤 피스톨 그리고 독일식으로는 마신 앤 피스톨레라고 부르더라고요. 원래는 이 9mm를 연사로 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건 굉장히 옛날부터 있기는 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있던 개념이긴 한데 1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호에서 전투를 치르는 희생을 많이 겪으면서 크게 부각이 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이제 가장 위력을 발휘한 게 바로 샷건이죠. 좁은 공간에서 확산을 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적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한 발 한 발 쏘는 총보다는 탄두가 여러 개 달려있는 산탄총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그 시절에 카빈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총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전에 그 총들은 총열이 좀 길어야 사거리도 길고 멀리 있는 적을 맞출 수 있고 명중률도 높일 수 있다. 조준도 좋아지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참호전이 시작을 되면서 이 큰 총들이 너무 거추장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짧은 총들을 사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 병사들 사이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그 긴 총들을 그냥 스톡을 잘라내거나 이런 단축형이 나오다가 의외로 루거 같은 P08 루거 같은 총에 달팽이 슈넬 탄창을 껴서 그 연사로 뿜어대는 게 생각보다 효과도 좋았고, 마우저 권총 같이 연사로 사격할 수 있는 총들이 생각보다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트 액션으로 한 5발 이렇게 들어가는 총들보다는 탄창에 탄을 좀 많이 집어넣고 좀 와르르 쏠 수 있는 총들, 또 산탄천처럼 샷건처럼 한꺼번에 뿜어낼 수 있는 소화기 같은 총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 그래서 개발된 게 그 시절에도 이미 MP18 베르그만이죠. MP18이나 톰슨 같은 총들은 이미 나와 있었는데, 그때 이 총의 이 시스템에 좀 더 개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이 MP40이 됩니다. 이 MP40의 전신은 MP38. MP40과 MP38은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만드는 방식은 조금 달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철판 프레스를 사용을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물었고, MG42와 MG34처럼 CNC로 그 통쇠를 깎아서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쇠로 깎아서 만드는 총들이 뭐 톰슨 같은 경우, 또 MG34 같은 경우들이 있죠. 그 작업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좀 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바꿔줘서 나온 게 바로 이 MP40이다. 그리고 그 MP38의 전신은 MP36. 그 MP38, MP40. 그래서 지금 MP3840이라고 슬러시 쳐서 같이 묶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 전신은 또 MP36이라는 총이 있었어요. MP36은 또 다른 이름으로 EMP36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EMP36이라고 부르게 된 게 바로 이 개발회사 에르마라는 병기창, 그러니까 조병창, 에르마라는 총기 회사에서 따와져 있는 겁니다. 에르마에서 만든 MP36, 그 에르마에서 나온 MP36에서 이 MP36이었었고, 그리고 그게 MP38로 개량을 된 다음에 대량 생산용으로 나온 게 MP40이다. 9mm 파라브럼 탄을 쓰고 탄창은 32발, 설명해 드린 것처럼 32발이 들어가고, 전체 무게는 4kg 정도 됩니다. 3.98kg, 3.97kg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 쇼웨이의 물건이 3.98kg입니다. 실총하고 무게가 완전히 동일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10g, 100g 미만 차이다. 그래서 들어보면 이 총의 무게도 상당합니다. 그동안에 전동건들에서 느끼지 못했던 묵직함이 느껴져요. 이 전동건들이 스틸로 만들긴 했어도 기어박스가 알루미늄이고 내부가 많이 비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 쇼웨이 제품은 굉장히 묵직해요. 실총과 거의 동일한. 아연 합금이어서 오히려 철판 프레스로 만들어진 실총에 근접하게 되는 게 이 아연 덩어리로 만든 실총과 동일한 무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게 또 정말 칼을 갈아서 나왔다. 네, 칭찬 일색이지만 네, 정말 잘 나온 총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MP40의 영향을 받은 총들이 스텐 기관단총, 스텐 마크2도 있고, 그 다음에 파파샤, PPSH-41 이런 총들이 있고, 미국에서는 그리스건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절에 9mm나 권총탄을 쓰는 이 머신 피스톨이라는 이름이 기관 권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총탄을 연사로 쏠 수 있다. 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원형이 되는 거는 이 MP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MP40, MP 시리즈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그 개념을 받아들인 전 세계의 총기 회사들이 제작을 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MP40 그리고 또 이 권총탄을 연사로 사용하는 기관단총이 좀 쇠퇴를 걷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돌격소총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독일이긴 한데 STG-44가 등장을 하면서, 물론 이제 STG-44는 권총탄도 아니고 소총탄도 아닌 독자탄을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돌격소총 개념이 나오면서 야, 권총탄을 쓰지 말고 그냥 소총탄을 반동을 좀 제어하거나 아니면 단축해서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1950년대에는 이 카빈들 돌격소총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개발이 되어지면서 이 권총탄을 쓰는 이 MP 시리즈 또는 뭐 SMG라고 불리는 요 모델들이 좀 등한시 받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1972년에 뮌헨 올림픽 참사 이후에 테러 부대들이 이제 1970년대 루프한자 여객기 납치 사건 때 이 MP5로 아주 대단한 전과를 올리면서 아주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러면서 다시 이 권총탄이 쓸모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 MP5조차도 사실은 이 MP40을 개발을 한 에르마 조병창을 인수한 다음에, 그래서 MP라는 이름을 계속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MP5도 이 MP40과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다. 이 총을 만들었던 조병창이 헤클러앤코흐로 인수 합병되면서 MP5가 등장을 하긴 했으니까요. 그리고 현대에서도 이제 도심전이나 아니면 이제 테러 부대, 대테러 부대 또는 여객기 납치 같이 협소한 공간에서 관통력이 너무 높지 않은 인지를 죽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권총탄은 아직도 여전히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7이 그런 권총탄을 쏘는 기관단 총으로 SMG로 지금은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때는 살짝 흔들렸지만 그래도 권총탄을 쏘는 기관단 총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근본은 이 MP4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설명해드린 대로 MP40의 개발 역사나 지금까지의 MP 시리즈의 그런 거는 뭐 대충 훑어봤고요. 그리고 이 개발은 이 라인힐리 포머라고 하는 개발자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 에르마 조병창에서 이 총을 개발을 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총을 슈마이저 총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나를 약간 좀 정보를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MP36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휴고 슈마이저가 마크 36이라는 총을 개발을 했었더라고요. 마크 36. 이 마크 36과 MP36을 혼동을 해서 슈마이저 총으로 불렀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제 추측인 거고, 굳이 그 전에 MP36이나 MP38을 개발을 한 적이 없는 슈마이저 이름이 붙은 데에는 MP36, 마크 36이라는 총하고 연결이 되어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총은 EMP36을 거쳐서 MP38 그리고 베르그만에서도 영향을 받고 여러 총들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하면 상징하는 총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총 110만 정 정도 상당히 많이 제작이 됐고, 가장 유명한 거는 이 에르마 조병창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만든 데는 이제 슈타이어라고 합니다. 슈타이어가 50만 정, 헤넬이 25만 정, 그다음에 에르마가 25만 정 정도인데, 에르마 모델을 쇼위에서 42년씩 에르마 모델을 한 건 아마 에르마 모델이 MP40을 개발을 한 곳이고 또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이지는 않을까.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버전이 슈타이어 버전이나 또 헤넬 버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거기에서는 이제 조금씩 그 디테일이나 각인 정도만 차이가 나고 그 외에는 거의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에르마 조병창이라는 데는 1922년에 설립을 한 군수나 민수용, 잘 못 들어보셨죠? 저도 요번에 MP40에 마킹을 넣거나 공부를 할 일이 없었어요, 별로. 왜냐하면 이런 결정판적인 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MP40이 어떤 총 정도만 알지 실제로 개발된 그 뭐 조병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제가 없었다가 요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 에르마 조병창이 나와서 에르마 조병창이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에르마 조병창은 1922년에 설립이 되었다가 1997년에 파산을 해서 지금은 없어진 총기 회사입니다. 군수용이나 민수용, 스포츠용 투투, LR 같은 총을 주로 만들었었고, 이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총은 그냥 MP40이에요. MP36, MP38, 그 다음에 MP40, 그리고 EM1이라고 하는 LR 투투, 그러니까 M1 카빈 같이 생긴 스타일의 소총을 만들고, 그 다음에 KGP라고, KGP68이라고 하는 루거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런 총.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이 MP40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카고팔도 생산을 좀 했다고 해요. MP40 말고는 두각을 나타낼 만한 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헤클러 앤 코흐로 인수 합병이 되면서 결국에는 사라진 총기 회사라 스포츠용 총은 꾸준히 만들었지만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한테는 아주 각인이 되어 있는 곳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에르프 마크가 찍혀 있는데 그 마크가 왕립 조병창이었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 왕정 시대에 그래서 그 프루프 마크의 에르프 마크 보면 그 왕관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기하고 연관이 좀 있나 봐요. 뭐 하창호 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비슷한 이름을 쓰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국가에서 그 하던 그러니까 보통 뭐 콜트라든가 뭐 이런 데처럼 자체 브랜드로 총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국영 기업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크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 경쟁적으로 이 SMG 계열의 권총탄을 쏘는 개발을 하면서 많이, 이게 제일 많이 만든 총은 아닙니다. 사실 뭐 스탠이나 그리스건이나 그 파파샤 같은 총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P40만의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목재를 최대한 절제를 하고 생산성을 극대화시켰다는 점이에요. 독일 정신이 좀 들어가 있어서 진의 딴에는 단순화한다고 하는데도 그 단순함 속에 고집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단순화하면서 뭐 스프링이 안쪽에 그냥 들어가 있다든가,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총을 살짝 열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일단 분해가 굉장히 편합니다. 밑에 있는 이 버튼을 돌려서 90도로 이렇게 돌려놓고 방아쇠를 당기면서 총을 비틀어요. 비틀어서 뒤로 빼면 분리가 됩니다. 그럼 상하 분해가 이렇게 되고 리턴 스프링이 이렇게 원통, 3개의 원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스프링이 녹슬거나 외부에 노출돼서 먼지가 들어가고 꼬이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수분이 들어가면 빠질 수 있게 또는 분해 조립을 위해서 있는 구멍도 하나 뚫려 있습니다. 요 형상도 엄청 잘 재현을 했지만 일본답게 약간 아쉽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얘가 공이거든요. 이 공이가 원래는 훨씬 더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이가 볼트를 관통을 해서 앞쪽에 오픈 볼트 방식이니까요. 탄을 사격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개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볼트는 꽉 막혀 있고 이렇게 공이는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돼서 리턴 스프링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안전장치는 그냥 볼트에 그냥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장전 손잡이를 안으로 넣고 빼는 걸로. 요거는 PPSH 사실 파파샤의 버튼하고도 비슷하긴 한데 얘는 좀 더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mm를 쏘는 애 치고는 누리새 뭉치가 굉장히 덩치가 커요. 그래서 반동도 좀 제어가 되고 그리고 쏴보면 생각보다 되게 심심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반동이 세질 않으니까 누리새 뭉치가 크고 그래서 제어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무게가 이제 무겁기 때문에 얘가 단발 연발 셀렉터가 없어요. 하물며 파파샤도 단발 연발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렇게 되는 게 이 볼트가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그 분당 발사 속도가 500에서 1000발로 굉장히 느린 편이기 때문에 이 트리거를 끊어서 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짧게 쓰면 단발로 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사격장이나 슈터들 얘기고 전투 상황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제어는 쉽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익숙해지면 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통용 아주 단순하게 생겨있는 그리고 요 앞에 보면 이 소형기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 소형기 위에 작은 나사가 아니고 철사 같은 게 하나 튀어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이 소형기를 고정해주는 부품이고 보통 요 모양이 약간 다를 거예요. 요 앞에 이렇게 약간 턱같이 생겨서 뭐 덩어리 같은 게 붙어 있는 거를 주로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는 사실은 여기 총구막에 있습니다. 금속용 총구막에 이렇게 돌려 끼우는 아댑터예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거는 아니고 주로 없었다가 초기형에 조금 있었다가 필요 없어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있는 거는 그 플러그 하나를 더 끼울 수 있는 걸로, 그거는 약간 옵션 개념이기 때문에 없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긴 이 철사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해핀의 스프링조차도 실물하고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베이클라이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통 모형총으로 나올 때는 베이클라이트 부분은 베이클라이트 비슷한 색깔을 내주거나 플라스틱을 사용을 해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쇼웨이는 베이클라이트를 썼습니다. 실제로 이 베이클라이트를 그냥 쓴 거예요. 지금은 이 베이클라이트를 잘 안 씁니다. 이게 만들기가 좀 까다로워요. 이 베이클라이트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이름이 열경화성 페놀 수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페놀과 포름알데히드의 반응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거를 분말을 내거나 압축을 하고 열을 가하면 형상이 맞춰지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게 옛날 전화기, 다이얼 이렇게 돌리는 그 옛날 전화기, 또 옛날 재터리 같은 거, 그리고 옛날 물건들 보면 케이스나 이런 거 되게 딱딱하고 떨어뜨리면 빡 하고 깨지는데 다시 붙이기 힘든 그 소재가 이 베이클라이트입니다. 베이클라이트 지금 현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기판 밑에 붙어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라이트 또는 백그라운드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 원형이 이제 베이클라이트인 거죠. 그래서 최초의 합성 플라스틱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만드는 것도 없어서 찾아보기가 힘든데, 쇼웨이에서는 이 제작을 가능한 해외 업체를 또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외 업체가 이런 소품이나 그런 레플리카를 주로 만드는 곳이어서 실제하고 똑같은 베이클라이트를 제조하는 방식을 또 개발을 해놓은 곳이 있어서 거기다 주문을 해서 베이클라이트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이 베이클라이트가 주는 무게감도 상당해요. 게다가 이 베이클라이트가 MP40의 초창기 1940년, 38년, 39년, 40년, 41년, 45년까지 색이 점점 뒤쳐져 가는데 42년식 때의 젓갈색의 이 색깔까지 훌륭하게 구현을 해줬습니다. 이게 틀에다 놓고 압축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의뢰품까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베이클라이트의 질감이나 색감이 조금씩 다릅니다. 두정인데도 두정이 다 달라요. 그만큼 한정 수작업처럼 만들어지는 거라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는 베이클라이트로 핸드가드하고 그립을 제작을 했다가 아니고 복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정도로 훌륭하게 재현도가,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을 아주 훌륭한 재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는 대부분 알루미늄 합금이고 다이캐스팅 제품입니다. 다이캐스팅이 쇳물을 플라스틱 사출하듯이 사출해서 만드는 공법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스틸을 쓰고 싶어도 일본법 때문에 스틸을 쓸 수 없는 것이, 하지만 얼마나 고집스럽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 덩어리로 보통 다 찍어내거든요. 근데 쇼웨이는 이것도 별도로 만들어서 끼워서 실총 조립하듯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께감이나 이런 것도 훌륭하고, 이렇게 얇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겉에를 만들고 안쪽은 다 깎아서 하나하나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요번에 이 제품이 16만 8천 엔인데 이 다음번에 2만 엔이 올라서 18만 엔에서 2만 엔, 20만 엔 가까운 금액으로 바뀌어질 것 같더라고요. 생산 단가가 너무 높지만 요번에는 뭔가 쇼웨이가 진짜 칼을 갈아서 미친 듯이 자기네 걸 최대한 뽐내서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새 제품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쇼웨이 물건들이나 일본의 메탈재 모델건들이 수명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만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새 거라 아주 짱짱하고 작동도 확실해서 안심하고 작동을 시켜도 되는 그런 점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요 스톡, 이 접철식 개머리판의 각도,
지금 혹시라도 전동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보세요. 걔네들은 얘가 다 이렇게 일자로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근데 실제 MP40은 이렇게 살짝 아래로 처지게 되어 있어요. 견착을 했을 때 얘가 많이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지 편하겠죠. 그래서 그 각도도 굉장히 고려가 잘 되어 있는데 전동건들은 이게 이렇게 서 있어서 나는 전동건이야 하는 게 너무 눈에 띄었던 게 아주 눈에 가시 같았었는데 이번에는 쇼이답게 이 각도 확실하게 뽑아줬습니다. 게다가 이 작동도 확실하고 심지어 이런 작동될 때 딸깍딸깍 움직여지는 건 또 얘는 더비 모델건이다 보니까 스프링 장력이나 이런 걸 실총하고 똑같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도 섬세하게 구현이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에서는 요 소형기는 스틸이에요. 요 소형기만 스틸이고 그 외에는 다 아연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왕창왕창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각인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모델 자체는 1942년 에르마 조병창에서 생산된 모델을 구현을 해줬고요. 그래서 장전 손잡이가 있는 왼쪽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면 뒤쪽에 MP40이라고 이름이 들어있고 AYF42 이 AYF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에르마 조병창 표시입니다. 이 에르마 조병창 표시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27번이라는 그 숫자로 되어 있는 번호였었다가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없어지면서 후경은 그냥 이 AYF라고 알파벳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죠. AYF42, 42년식의 에르마에서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헤넬은 여기에 숫자가 초창기에는 112, 122라고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바뀌어서 FOX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생산된 슈타이어는 660이라는 이름이 바뀌어 있다가 그 다음엔 DMG라고 이제 알파벳으로 거기도 바뀌죠. 그래서 초기형에 제작할 때와 그 나중에 뭐 이유는 어디서 생산된지 모르게 약간 암호화했다고 하는데 뭔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그 옆에 살짝 보면 총기 번호, 고유 번호가 세 자리 숫자가 들어가 있죠. 166번으로 찍혀 있네요. 그 위에 CND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WA 대문자 A 그 다음에 254라고 되어 있는데 이 WAE 254는 검수각인입니다. WAE 254 254번의 검수자의 고유 번호가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4번 검수자가 찍었다.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WAE는 독일 육군 병기국의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보면 그냥 병기창의 넘버고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을 하자면 병기창에서 인증한 254번 검수자가 이 마크를 찍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뒤에 보면은 그 254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하청업체예요. 요 254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요 위에 CND라고 되어 있는 이 크루프라고 하는 합청업체. 그러니까 독일의 MP40을 세 군데 조병창이 제작을 했지만 그 하청업체는 보통 그 자체 말고는 그 메르츠라고 하는 회사와 그다음에 크루프라고 하는 회사 이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영어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여서 이 두 회사에서 보통 하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54라고 찍혀 있는 크루프라는 하청업사의 그 형식 알파벳이 이 위에 CND라고 되어 있는 요 번호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다른 각인들 박혀 있는 것도 당연히 검수각인이고 총 밑으로 봐서 이 트리거 앞쪽에 보면 요 앞에 보면은 여기에 WA 알파벳 대문자 A 그 다음에 4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COS라고 박혀 있습니다. 요 44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메르츠라고 하는 하청업체에 의해서 제작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시버는 이 메르츠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상부에 들어가는 부품 일부는 이 크루프 CND에서 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고유 번호가 바로 고유 알파벳이 COS예요. 그러니까 밑에 44가 찍혀 있으면 그 위에 COS라고 찍혀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이 COS라는 회사의 검수자가 44번 검수자가 찍었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쪽으로 장조준 손잡이 앞쪽에 있는 마크를 보면 역시 메르치에서 제작한 44번 검수자가 찍었고, 그리고 에르마에서 확인을 해서 이 280번이 에르마 각인이니까요. 에르마에서도 확인을 해주었다. 그래서 에르마에서 확인을 한 그 쿠르츠에서 생산한 생산분을 조립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하청업체에서 물건이 나와서 조립하는 단계에서 또 에르마에서도 검수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마크를 찍어주는 거죠. 그런 검수 마크가 앞에도 바렐럿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거기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바렐 자체에도, 바렐에 보면은 3번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렐의 가공이 크게 3번에 거쳐서 검수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첫 번째 검수가 끝나고 합격을 해서 두 번째 가공을 해서 두 번째도 합격을 하고 최종적으로 세 번째를, 독일 총들이 반복되는 게 찍혀 있는 거는 최대 3번 정도까지는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가공을 해서 3번의 검사를 통과한다. 총열 같은 경우가 특히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서 그 부분이 꼭 이렇게 3번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42년식의 메르츠에서 제작을 했다라는 게 있고 쇼웨이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이 바렐 고정해주는 이 밑에 플라스틱 같은, 지금은 이것도 지금 베이클라이트거든요. 근데 이게 후기형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금속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도 몰랐었다가 지난번에 이제 요거 리뷰하면서 홍유현 편집장님이, 플래툰의 홍유현 편집장님이 알려주셔서 그 정보를 얻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특별히 반대쪽에서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마 한쪽에서 다 검수 확인이 되는 그런 걸 찍어 놓은 게 아닌가. 하지만 이 스톡에도 각인이 박혀 있고, 네, 그 정도가 확인이 되는 거네요. 물론 이제 볼트에도 각인들이 빵빵빵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인 설명으로 보면 1942년에 에르마 조병창에서 쿠르프하고 메르치에서 생산된 총 부품들을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에르마에서 280번 검수자가 검수를 해서 완성이 된 총이다. 이런 그 제작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마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고증을 잘 거쳐서 찍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봉이뭉치 앞쪽에 작은 각인이 또 검수 각인이 하나 박힌데 그것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아주 충실하게 재현이 되어 있어서, 탄창도 보면 이 탄창은 AYF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에르마에서 제작을 한 거고, 그 제작된 거에 280번 검수자와 37번 검수자가 검수가 확인이 됐다라는 게 찍혀 있는 겁니다. 2번 있는 거 보니까 2번에 거쳐서 검수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조립하는 단계에서 조립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작동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탄창까지 검수 각인이 그런 식으로 들어있다 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이클라이트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슬링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슬링, 요거는 그 플래툰 편집 기자 이준규 기자님한테 얻은 정보인데, 저는 처음에 너무 부드럽긴 한데 제가 요것도 빈티 작업을 하나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같은 제품입니다. 같은 제품인데 무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레플리카로 나오는 이 슬링이 대부분 소가죽인데 비해서 원래 실물은 돼지가죽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거래요. 그래서 이 그 무드질한 이 자국이 물에 한번 젖거나 땀에 젖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돼지 껍데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레플리카라면 이렇게 부드럽고 되게 힘없어서 저는 그 후진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랍니다. 쇼웨이에서는 이것도 이렇게 완벽하게 돼지가죽으로 재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빈티 작업을 하면 이렇게 마치 한 80년대 타임머신을 거슬러서 온 것처럼 작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MP40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는가? 당연히 그렇지만은 않죠. 웨더링 작업이 되어 있는 MP40이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요거는 의뢰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작업을 하지 않은 제 소장품이고, 요거는 의뢰품인데, 의뢰품은 가능하면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보면 별도 부품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탄창 삽입고 있는 데를 분해를 해서 색깔을 다르게 작업을 해 주었어요. 실총에 이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두 개의 철판 프레스 하는 공법이 살짝 달라서 녹이 나거나 색깔이 바래가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총에서도 이 뒤에 부분이 붙어 있는데도 요 뒤에 위쪽, 요 앞쪽에 있는 게 훨씬 더 빨리 닳아요. 그 이유가 아마도 제조 과정에서 요 스틸 파트와 이 리시버 파트가 조금 다르게, 얘는 스틸 프레스로 만들고 요 리시버는 그 주물에서 뽑아서 NC로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거를 두 개를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재질감이 달라서 이렇게 낡아지는 속도와 시간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상부 리시버에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이유가 공정상에서 공정 과정의 열처리라든가 프레스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쇼웨이에서 정말 잘 만들었죠. 더할 나위 없이 잘 만들었지만 태생적으로 제품이 메이커에서 나오는 데의 한계는 그 재질감도 나름 잘 살렸어요. 특히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의 절삭 가공된 흔적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리시버는 프레스이기 때문에 누를 때 늘어나거나 헤어라인처럼 눌려지는 그 흔적들이 나오는데, 그건 이 순정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재현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아연에서 주물로 뽑아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다이캐스트로 뽑다 보니까 이 색을 벗겨봤더니 굉장히 표면이 거칠고, 다이캐스팅 할 때의 그 금속 물들이 합쳐져 있는 물때 자국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서 마치 피부 터진 것처럼 그런 것들. 그게 리시버에서 그 흔적이 많이 보여서 그거를 좀 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샌딩 처리하고 그 다음에 표면 가공해서 좀 더 스틸을 깎아서 만든 느낌을 주는 걸 표면에 많이 넣어주고 그 위에 블루잉 처리를 해서 마감을 하게 된 거죠. 외관은 쇼웨이답게 아주 많이 공을 들이지 않아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의뢰자분이 이제 제조사 마크는 지워달라고 해서 쇼웨이 마크는 지우고, 그래서 최대한 실물 같은 느낌만 살려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쇼웨이에는 좀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의뢰품이는 이제 또 요청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색깔이 다르게 되는 거, 그리고 실전에서 사용을 했을 때의 색감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가공 표면도 맞춰주었습니다. 요거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릴 게, 원래 제가 이제 이거 작업해서 작업 끝난 거를 이제 쇼웨이 사장님한테도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쇼웨이 물건을 워낙 좋아하고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또 그 쇼웨이에서 사진을 받으면 소개를 하기도 하길래 좀 소개를 해 주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소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이 하나 나왔어요. 슬링이 반대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슬링을 걸고 있잖아요. 슬링을 고는 전방의 이 프론트 고리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렇게 걸었는데, 이 슬링 고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군들은 이 오른쪽에다 걸어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놓은 사진이 없진 않습니다. 요거는 약간 서구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에서 총을 다루는 분들은 왼쪽으로 많이 걸어 놓는데, 저는 그런 이유는 아니고
저하고 요거 의뢰를 하신 분의 전시 공간이 총을 이쪽으로 방향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반대쪽에 슬링고리가 있으면 총을 좀 가리니까 저도 슬링은 가능하면 보이지 않게, 달긴 달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게 하려고 왼쪽에다가 이 슬링고리를 뒀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슬링고리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렐럿이 분해를 하면, 돌리면 이 슬링고리를 돌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대로도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쇼웨이 사장님은 이거 반대로 되어 있다, 이걸 지적을 하셨고, 그 보내드린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또 다른 어떤 양덕께서 왜 슬링고리가 반대로 있냐,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다가 리플도 달았어요. 제 전시 공간을 보여주면서 전시 공간이 저렇게 돼 있어서 슬링고리를 이쪽에다 한 거다. 그랬더니 반대로 돌리는 게 더 멋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납득이 안 됐어요. 너는 왜 왼쪽에 넣니? 해서 설명을 해줘서 내가 왼쪽에 넣는 이유는 전시를 위해서이고 나는 이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굽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래야만 해. 좀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쇼웨이가 너무 반갑게 잘 만들어줬지만 차라리 그 전에 카고팔 같은 걸 먼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개베어 98이라든가 그 파생형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변형하지 않아도 시리즈를 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독일총을 그렇게 사랑하는 회사인데 G43 같은 그다지 인기 있지 않는 극소수의 외국 사람들만 선호하는 그런 총을 만드느니, FG42 같은, 물론 저도 소장하고 있는 훌륭하고 멋진 총이지만 그걸 전기용 후기용을 내놓을 정도면 G43 같은 거 만들고 에어블로백 G43 같은 거 만들 바에는 카고팔이나 MP40 같은 걸 먼저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의 쇼웨이가 좀 더 안정화될 수 있고 좀 더 수익률도 좀 더 높은 그런 회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쇼웨이라는 회사가 워낙에 독일 총만 하니까 그래도 독일 권총이 많지는 않잖아요. 기껏해야 뭐 루거, P38, 마우저, 생각보다는 있네요. 거기에 뭐 PPK도 있고, 그런 핸드건도 좀 이게 메탈로 못 만드는 한계 때문에 싫어했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뭐 쇼웨이의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쇼웨이의 제품을 좋아하는 매니아로서 쇼웨이가 좀 더 다양한 제품군들을 내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저도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는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어쨌든 얘기가 엄청 길었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긴 이야기. 그만큼 MP40을 기다려온 기간이 길고, 그리고 반갑고 또 잘 만들어지고 작업도 훌륭하게 멋지게 나와서 이렇게 길게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쇼웨이가 600정 초도품이 완판이 됐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본의 무겐샵이나 몇 군데 샵들을 들어가도 이미 다 품절이 돼서 없는 거 보면 확실히 쇼웨이가 이번에 잘 만들긴 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600정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면 이 1200정이 풀리고 나면 아마 또 한동안은 만들지 않지 않을까. 일본의 모델건들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마루이나 다나카나 마루신 정도 사이즈의 회사들이 아니면 주기적으로 계속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소진이 되고 또 판매가 돼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어야, 이게 총 하나를 만드는데 그냥 매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외주 부품이 많다 보니까 외주 부품들을 다 조금씩 살 수가 없잖아요. 목돈으로 사야 되니까 한 번 낼 때 어느 정도 물량이 필요하고 그 물량에 제반되는 비용이 수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이 재발매되는 시기가 굉장히 띄엄띄엄 있어서 저도 요번에 놓치면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쇼웨이 인스타 보고 사장님한테 직접 DM을 보내서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또 일본 통인 동생을 통해서 해외 직구로 쇼웨이에서 직접 보내줘서 이렇게 물건을 다행히 받았는데 다행이다 싶어요. 제가 받고 주변에 몇 분한테 얘기했더니 주문하고 싶은데 이미 주문이 이제 다 마감이 돼서 주문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지금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는 스토어에 한두 장이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을 드리고, 또 쇼웨이가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바리에이션이나 바라모델건도 좋고요. 좀 더 제품이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와 응원을 보내면서 오늘의 제품 리뷰와 작업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것도 긴 거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번 길게 한번 편집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모형꾼이었고요. 다른 작업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aiting for the happy song. The sun is setting so slow. Children are going home. Scent of dinner comes around. The lights turned on. Hear the voice, what you really want. Hear the voice, what you really